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이면하반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손님들을 모시고, 참 귀한 손님들을 모시고 참 뜻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있습니다. 나온 지 꽤 됐는데요. 엄청 많이 팔린 책입니다. 사실은.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그래서 줄여서 엄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지금 저자분은 숨어 계십니다. 저 숨어 계시고 오늘 이 책을 내신 출판사 보담 출판사의 사장님과 또 이 책을 기획할 때 같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해주신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건사연이라는 좋은 단체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사연의 한효관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두 분을 모시고 지금 무지하게 긴장이 됩니다. 보통은 제가 좀 폭력적이어갖고 나는 말 안 듣고 막 끊는데 오늘 그랬다 큰일 날 것 같아. 욕 무지하게 먹을 것 같아. 왜냐? 딴 것보다도 굉장히 그 좋은 책을 낸 출판사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런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시고 또 건사연 이 투쟁력은 또 알아주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거기가 저기 그 건사연이 저거 많이 투쟁하잖아요. 저기 차별금지법, 네, 평등법, 평등법, 그거 반대. 요번에 이상민이가 평등법 발의했죠. 발의했죠. 네. 그 평등법이라는 이름이 왜 생긴 줄 아세요? 저 때문에 생겼어.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어떤 그런 종류 법안이 차별금지라는 이름을 안 가져요. 인권법 혹은 평등법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야, 차별화는 인간의 본성이야. 너는 그럼 똥오줌도 안 가리고 먹냐? 똥인지 된장인지 안 가리고 차별 안 하고 먹냐 너는? 차별화는 인간의 본성이야.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얘기를 제가 한 10년 가까이 해왔죠. 그랬더니 드디어 이름이 세련돼졌어. 평등법. 그러면 싸울 수 있어요. 너 원하는 평등이 뭔데? 그렇죠. 기준이 뭔데? 너 평등의 기준이 뭔데? 그 다음부터 싸울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저기 그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한효관 대표님은 저랑은 그 전에도 면식이 있으시고, 그렇죠? 예. 그 굉장히 아무튼 굉장히 그 투쟁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 송경진 교사, 예, 고 송경진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2017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법적 싸움은 또 좋은 변호사님께서 해주시지만 그 어떤 여론화 작업이라든지 또 어떤 그 또 대중의 그 인지가 중요하니까 또 무엇보다도 이게 그 이제 성추행 그 피해자가 아니고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무엇보다 유족이 고립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옆에 있어줌으로써 또 유족에게 힘을 주고. 전라북도 부안이죠, 부안. 사건은 부안에 있는 중학교에서 일어났고 지금 사시는 거는 구례인가? 그럴 겁니다. 전남으로 가셨구나. 아니, 구례가 아니고 거기 어디더라? 고부? 김제. 죄송합니다. 김제. 우리 시청자님들 혹시 모르실까봐 2017년에 그러니까 경찰 조사에 의하면은 무혐의가 났죠. 무혐의 된 그러니까 여학생이 자기가 성추행 당했다. 그렇죠. 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무혐의 여러 번 조사했어요. 요거 잠깐요. 여학생이 주장한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선생님이 여학생들 끌고 들어간 형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무혐의 처리돼서 돼야 되는데 그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임명한 이른바 인권 옹호관인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인권 파괴관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렇죠. 인권 옹호관이라는 사람이 인격살인을 했죠, 사실상. 그렇죠. 주도하에. 그 주도하에 인격살인해서 이분이 자살을 하셨죠. 그렇죠. 오랫동안 그래서 참 억울한 죽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돌아가신 고 송경진 교사를 위한 또 그거가 상징하는 사건을 위해서 많이 투쟁을 해오셨죠. 맞습니다. 자, 근데 말이에요. 제가 참 궁금한 게 저는 한 대표님보다 좀 더 험하게 살았거든. 그렇죠. 한 대표님은 그래도 뭐 인권, 송경진 저는 진짜로 뭐 개같이 투쟁하면서 지냈죠. 근데
이런 둘 사이에 껴서 여기 김 대표님에게 왜 계신가요? 난 그게 궁금하니까 오늘 여기 왜 계신가요? 네,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정말 일반적인 30대 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딱 그런 역사관을 배웠고 그 역사관에 이제 세뇌되다시피 하여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살아왔던. 그러니까 박정희는 가깝게 마사오고. 네, 그렇죠. 이승만은 그 부패한 늙은이. 그렇죠. 그냥 그리고 너희는 다 서울에 남아 있어라. 네, 나는 기차 그쵸. 타고 튄다. 독재자 이렇게 뭐 이런 거. 네, 이런 식으로 그냥 형체 없는 악의적인 감정만 가지고 있던 세대였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저희 작가님께서 이 책의 작가, 네, 이 책의 작가 이제 정현채 작가님께서 어느 날 이제 굉장히 완성되지 않는 그 원고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그림을 그려서 올렸던 동영상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군지 1년 동안 찾은 거예요. 이 그림체가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러셔가지고 저를 찾아오셔서 자기가 이런 책을 할 건데 도와줄 수 있겠냐 하고 이제 원고를 내미셨을 때 저는 제목만 보고 사실은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1년 동안 저를 찾아오셨다는 얘기에 사람이 도리가 있으면 원고를 읽어는 보고 거절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읽었는데 사실 굉장히 정제되지 않은 텍스트의 나열들이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네, 처음에는. 근데 거기를 관통하는 제가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를 향한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 대한 그 진실을 알았을 때 그 충격이 너무 컸어요. 제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이 자유, 교육의 자유, 그다음에 선거할 수 있는 자유, 그다음에 여자로서 차별받지 않고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유가 어디서 왔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분명히 여자가 살기 힘든 나라였는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저는 살기 힘들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의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육을 차별받거나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거나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나라의 시초라는 걸 알았을 때 제가 사실은 부끄럽지만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달고 살던 정말 일반적인 젊은 세대였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원고를 이제 받고 비상구 계단에서 오열을 했어요. 비상구 계단에서? 네, 여자한테 가서 올 데가 없어서. 왜냐면 제가 이제 건물에서 이제 그냥 이제 그러니까 각 잡고 읽은 것도 아니라 제가 이제 일하던 중에 그냥 휙휙 넘겨보던 원고였는데 읽다가 이제 그게 빨려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올 수는 없으니까 비상구 계단에서 원고를 접고 이제 울고 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작가님의 여정에 동참을 해서 제 주변에 끌어당길 수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한 대표님께도 연락을 드리고 다른 분들께도 연락을 드리고 이래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 마무리를 할 수가 그게 한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신 게 한 거의 2년 전 가까이 되겠다. 2019년 8월 이 정도. 그렇게 되겠다 벌써. 그 정도. 1년의 준비 거의. 네, 거의. 그래서 이거 꽤 많이 파셨죠? 감사하게도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만부 인쇄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부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안 남았으니까 일단들 많이 주문하세요.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제가 읽어봤는데 이 책에 이런 각도예요. 어른들이 읽고서 이해를 해서 아이한테 말해줄 수 있게. 그러니까 아이가 직접 보면 굉장히 조숙한 아이가 아니면 초등학교 5, 6학년생 조숙하면은 이해해.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른이 읽었을 때 조금 그러니까 좀 충격적이면서 어렵지가 않아. 딱 그런 컨셉의 책이에요. 감성적이죠. 그러니까 한 권 사서 2명이 읽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면은 그러니까 배우자가 싱글이 아니면 배우자가 계시면 부부가 읽고 아이가 둘이면은 2명. 그러니까 한 권 사서 4명이 쉐어링. 한 사람에 한 권씩 사야 되는데. 한 가족이. 얼마나 경제적인 책이네. 떨이에요, 막. 저기 아까 우남을 좀 알면 이렇게 퍽하고 이렇게 감정적인 게 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까 우리 한 대표님이
백모한테 운함이 어떤 거냐. 그렇죠. 왜 그걸 물어보셨는데 한 대표님한테 대한민국에서 운함 기념관 운영하는 건 백모밖에 없습니다 하고 큰 소리 빵 쳤다고 했더니 당신이 뭔 기념관이야. 거지 발사계가. 그래서 내가 내 기념관을 보여드렸다고. 이거 좀 보여줘요. 이거 운함 위키 이거. 예.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위키예요. 위키백과 이거 그래도 뭐 이래저래 꾸역꾸역 돌아가는 거고. 제가 이거를 어디서 돈이 좀 생기면 희한한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위키백과가 한글 위키백과 좌경화돼 있죠. 그렇죠. 나무 그렇죠. 위키 이게 나무 위키고 이게 한 60만 표제가 되는데 제가 돈이 생기면은 한 3억 5천 생기면 하루 아침에 100만 표제가 갑니다. 3억 5천 있으면 3억 5천만 있으면 그래서 그거 솔루션으로 딱 증명해 놓은 다음에 제가 돈이 한 그릇 가지고 다닐라 그래. 당신들 입으로만 운함 찾지 말고 운함 기념관 하나 만드는데 이 기념관이 자라나는 세대가 와서 온라인으로 보는 백과사전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위키 앞에 왜 운함을 붙였습니까? 운함이 이승만 호잖아. 아니 그건 아는데 그 우리가 뭐 나무 위키나 위키백과 이렇게 했는데 뭘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로? 운함호. 호는 아는데 그 백과사전하고 그 운함하고가 어떻게 조합이 되는? 내 맘이죠. 아니 백모 위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런 게 건방지지 이게.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별로 그렇게 좀 망가져도 되는 사람이고 좀 숭고한 사람이 아니고 운함은 그야말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도 제대로 기려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 기념의 의미로. 기념의 의미로. 난 다시 세운다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셨던. 아니 일단 기념을 해야 쓰지. 기념의 의미로. 제가 운함 연구하시는 그 선배 세대랑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한번 제가 밥 먹다가 어떤 회의장에서 신경질을 부렸거든. 제가 건방지잖아. 독불 장군이고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와서 뭐 말씀들어 하시는데 이승만이가 하면서 그래. 내 속으로 저 양반 생년이 어떻게 돼? 따져보니까 1940년생, 1938년생, 35년생이래. 아니 운함은 1875년생인데 속으로 야 이 쌍것들아 니들은 집안에 어른도 없냐. 이름을 부르지 말고. 호가 있는데 왜 이승만 이가야. 호가 있으면 호를 불러줘야지. 그냥 학자도 아니고 지금 운함이 좋은 사람이라며 얘기한다는 당신들부터. 그래서 내가 마이크 잡고서 아니 여기는 집안에 배운 게 없습니까? 호가 있는데 운함이랑 호로 불러야지 왜 이승만이가 그러고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한다고 돌아다니면 남들이 보면 저 쌍것들이 왜 저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이제 다 원수 되는 거야 선배들하고. 우리야 뭐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렇구나 하고 앞으로 아까 우리가 사실 방송 전에도 저희가 지적질 당했거든요. 이승만이 하지 말아야 눈치를 딱 챘죠. 근데 우리는 괜찮지만 선배들하고 할 때는 되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그래도 장관 클래스, 차관 클래스 사람들인데 대학 총장, 국사편찬위원장, 전 부탁을 좀 하시죠. 왜 그렇게 각을 지시기만 했어요? 제가 성격이 모나잖아. 그걸 못 참아 그 순간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마음속에 이제 사표로 삼는 사람이 이제 케르케고르, 그 다음에 니체, 그리고 운함인데. 그 이인수 박사 있잖아요. 운함 양자. 양자 있죠. 이인수 박사한테 뭐 자료 하나 확인하려고 거기 그 이화장에 찾아갔다가 이제 거기 이제 사랑채에 앉아 있는데 이 박사 그 사랑채에서 이제 리셉션하는 양반이 이제 이 박사한테 이인수 박사한테 말한다고 들어가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딱 보니까 여기 이렇게 사진이 걸려 있는데 이렇게 날 딱 내려다보고 계셔 저 양반이. 순간적으로 막 울음이 나는데 한 5분 울었다니까. 나 운함 생각하면서 운 적이 없거든. 그 자리에서 나 지금도 웃겨. 아까 여기도 같이 그래서 내가 같이 울었다는. 내가 우울증에 걸렸나 그래서 정신과 갈라 그랬었어요 사실은. 갑자기 갱년기에 갑자기 울음 나고 이러면 정신 감격이 벅찼어. 운함을 제대로 알면 어떤 한 순간에 그게 빡 튀는 그런 벅찬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저도. 저 그래 한 대표님도 좀 그럴 때 있죠. 욱할 때 있죠. 저는 많이 욱하는데 이제 나쁜 쪽으로 욱할 때도 있지만 또 이제 아니 운함에 대해서 욱할 때가 제가 이제 저도 뭐가 되면 반민특위 배웠을 때 우리나라는 태어나지 않는 나라. 야, 그리고 미국을 봤을 때 야 기독교로 만든 나라 부럽잖아요. 미국 건국 이름은
미국은 참 기독교로 시작했는데 우리는 뭐냐, 또 우리는 왜 일제 잔재 천상도 못하고 이러냐. 여기서 나는 가장 사실 우울했어요. 태어나지 않을 나라. 근데 두 가지가 여기 딱 깨졌잖아요. 야, 우리나라 건국할 때 그 초기에 기도하고 시작했고 이윤영 목사. 그 기도문 좋아요. 정말 좋아. 제일 처음 공문서가 기도문이죠. 그렇지. 그 거기서 제가 국회에서 재헌회. 그리고 갖고 또 하나 반민특위도 알고 봤더니 북한이 더 친일 조직이었어요. 그 얘기도 이 책에 나오잖아. 이 책에 보면 그 우리가 무슨 친일파가 만든 나라, 뭐 수치스러운 나라, 뭐 그러는데 131페이지, 132페이지에 보면 이런 자료가 잘 정리돼 있어요. 131페이지는 보면 대한민국의 초대 내각인데 전부 항일운동 하던 사람의 태반이 90%가 그래요. 맞아요. 근데 북한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초대 내각인데 90%가 친일파 혹은 심지어는 일본 간첩. 내가 그걸 처음에 못 믿어서 여기서 할 때도 확인하고 꼭 넣어라. 맞아요. 이거 확인하고 넣어라. 맞죠, 백모 선생님? 맞아요. 그럼 뭐 백모 선생님까지 인정하시면 확실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충격을 받고 이 거짓말을 누가 했느냐라고 또 이제 하면서 역시 저놈 새끼들, 또 죄송합니다. 괜찮아. 저놈이 양옆이 아주. 저놈의 자식들은 거짓말에 아주 거지사합이다, 거지사합이.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번 간격을 또 다시 한번 간격을 했죠. 그래서 참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사파도 많고 그 아까도 보셨듯이 이런 그 따로 정리된 표도 많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조숙한 아이들, 그러니까 좀 책 좀 읽는 초등 6학년 이상이면은 본인이 직접 읽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이해하면은 부모가 아주 재미있게 읽고 아이들과 같이 읽든지 설명해 주든지 하기에 굉장히 좋게 돼 있어요. 그림 너무 잘 그리죠. 잘 그렸죠. 작가 대표님이 직접 그리신 겁니다. 사파 일러스트레이션 이렇게 잘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저는 이런 거는 잘 몰랐었는데 요거 아마 김효선 총장이 많이 가르쳐 주셨나 아니면 이호 그러셨나? 그 여기 보면 이제 존 무처 미 대사, 올리버 에비슨 세브란스 병원 설립자, 그다음에 리즈웨이 장군, 그다음에 우남에 대해서 정말 저 사람 특이한 사람이다. A man of myth인가 그렇죠. 신비 속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로버트 올리버, 우남 전기슨, 우드로 윌슨, 더글라스 맥아더 이런 사람들이 우남을 어떻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리차드 닉슨, 그다음에 벤플리트 이런 사람들이 우남을 어떻게 보고 있나까지 전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중학교 지나다 보니까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맞지. 근데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한테 뭐가 없나. 이건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이 정도 인물을 저는 또 위대한 거 한 번 더 얘기해 보자면 뭐냐면 공산주의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초가 아닌 세계 최초로 언급을 했다는 게 저는 놀랐는데 제가 알기로는 1920년대인가 벌써 22년일 거예요. 공산주의를 꿰뚫었고 근데 놀라운 건 그 미국보다 더 빨리 했다는 걸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백모 선생님께서 조금 더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왜냐면 미국은 그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과 같이 연합을 했고 우리 그 45년 우리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 좌우 합작을 할 때도 합작을 좀 권했던 오히려 이승만은 우리 반공으로 갔지만 그거를 했던 근데 그렇게 보면은 미국은 이승만보다 몰라도 한참 몰랐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어느 시기에 좀 공산주의에서 눈을 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오늘 오면서 이 질문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5가지인데 갑자기 4가지밖에 생각하냐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이거 당구당? 공산당의 당구당 22년에 짧은 글이에요. 공산당이 왜 안 되는가인데 우선 첫째가 이 사유재산을 없애면 다 기억났다. 순서는 다를지 몰라도 사유재산을 없애면은 사람들이 게을러진다. 종교를 없애면은 사람들이 무도덕해진다. 기업가를 없애면은 혁신이 없어진다. 지식인을 없애면 우매하고 난폭해진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니들은 소련을 조국으로 섬기는데 소련은 자기 이익을 알 뿐이지 너희들의 조국이 될 수 없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국제 공산주의를 그걸 20년대 초에. 근데 제가 무식한 탓인지 몰라도 1922년경에 그런 식으로 말한 지식인이 없어요. 서구 사회, 미국뿐 아니라. 볼셰비키가 17년 아닙니까? 17년 한 한 뭐 5, 6년 뒤에 바로 알았다는 거니까 이건 대단한 인식. 그런 거죠. 그때 스탈린 전이에요. 왜냐하면 레닌인데 레닌이 23년에 죽거든요. 이미 그때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우남이 대단한 양반인데 아까 이제 그 미국에서 반공이 그럼 어떤 미국의 언제 그거냐. 제가 보면은 그 저보고 만약 그걸 얘기를 하라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지금 미국이 이 PC 좌파나 글로벌리스트 좌파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쵸. 오히려 유럽보다 더 세거든 어떤 면에서 더 독하고. 지금에서는 더 독하고 더 세요. 유럽은 이제 뿌리가 그 1,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그러니까 PC 좌파가 있다고 해도 미국처럼 이렇게 내놓은 또라이들이 아니야. 근데 미국은 진짜 내놓은 또라이들이라고 이건 그쪽이. 여기가 미국이 공산당도 있고요. 미국이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굉장히 널널해요. 자유를 주죠. 자유 뭐 빨갱이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의 그 널널한 게 있는데 아 진짜 빨갱이 갖고 안 되는구나라고 느낀 게 우리 6.25 때예요. 우리 6.25를 통해서. 예. 그리고 쿠바 사태 때. 예, 쿠바의 적화와 그 다음에 그 쿠바 미사일 위기, 그 62년인가 63년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기 뭐야 소련이 쿠바에 ICBM을 설치하겠다고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쿠바에다가 핵 미사일을 싣고서 배가 접근을 할 걸 해상봉쇄. 미국이 배를 막았죠. 그래서 세계 대전 촉발까지 갔죠. 그러니까 그게 그 1950년 6.25 때부터 63년까지 한 12년 사이가 이제 미국의 반공이 이제 그게 올랐던 때죠. 그러다가 그게 점점 허물어져 갖고 지금 저 이상한 꼴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란 게 이제 근데 이승만 그러면 미국은 50년에 깨달았던 것은 이승만은 벌써 20년 되니까 벌써 20, 30년 전에 벌써 공산주의의 본질을 깨뚫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그때 명운이 걸렸으니까 우리 독립운동에 그 이시영 형 이회영 그 다음에 그 손경도 목사 그 명동교회인가 그 만주에 있던 그런 데들이 그러니까 만주의 젊은 층의 좌경화 때문에 전부 등살에 못 이겨서 나오잖아. 만주로부터. 만주가 그렇게 셌으면 만주 옆구리에 바로 만주 옆구리에 임정 만들어져. 베이징에 왜 임정이 안 만들어지고 샹하이에 만들어지냐. 그렇죠. 거꾸로. 아까 그 독립운사 이동 경로를 봤는데 선생님께서 초반에 이동한 것은 우리 자익들 때문에 등산에 못 옮겼다. 그럼요. 일본이 아니고. 일제가 이제 주저앉죠, 만주에. 네, 그런데 그때는 주저앉아도 일제가 전면적인 컨트롤을 못 해요. 그 장신의 군벌하고 합작 체제거든. 20년대. 그 상태에서 이 중국 공산당보다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소련 영향과 직결해요. 그러니까 세계 공산주의 운동본부가 그 당시에 코민테른인데 코민테른의 창설자들을 보면 세계 공산주의 운동사에 이름이 난 사람들이 헝가리에 누구 뭐 폴란드에 누구 이런 식인데 거기에 느닷없이 한국의 김머시기가 들어있어. 그 기라성 같은 국제 공산주의자 중에 한 명으로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 추정이 되냐면 연해주의 한국 동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반일 때문에 급속하게 볼셰비키랑 결합을 한다고. 그래서 물이 거기로 흘러가니까 우남이 거기다 대고 경고탄 쏘는 거지. 결국은 내부의 적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옮겨 다닌 게 일본 때문에 그 외부의 이제 영향으로 인해서 피해 다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내부의 같은 동포들의 그 이념 사상 때문에
임시정부가 옮겨 다녔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아니 저게 누구야? 저 김일성이가 1912년생인데 그 얼라 같은 놈이 1931년이면 20살이에요. 19살. 그런 애들이 빨간 완장 차고서 날뛰면은 그걸 어떻게 봐.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근데 그 김일성이는 나중 세대고 그 앞 세대들도 그랬다고요. 그렇죠. 이동희 같은 사람들. 뿅 나타난 그럼 자유시 참변하고 한국 자폐하고 소비에트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여기가 저 자유시 참변도 여기 잘 나와 있죠. 여기 내용은 나와 여기 잘 나와 있어. 여기 배경이 여기 이렇게 작게 나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나온 건데 이게 21년 아니에요. 21년이. 이게 참 비극적인 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저기 어디야? 그러니까 17년에 이제 소련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만주 시베리아에 미국과 영국이 주도해가지고 반혁명군을 지지하는 국제 연합군이 출격을 해요. 국제 동맹군이. 그 10만 명이 출병을 하는데 8만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의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은 소련군은 일자라는 적의 적이야. 동지야. 공산군은. 일제는 적이고. 그래서 한국의 독립군들이 이 볼셰비키 적군에 대해서 굉장히 밀착감을 느껴요. 그리고 같이 움직여요. 그러다가 이제 이 국제출병군이 국제동맹군이 이제 한 20년쯤 1920년쯤 되면 이제 그래 뭐 소련 혁명 인정해야 돼 하고 발을 빼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일제는 그때 주저앉는다고. 일제가 그래서 만주에 주저앉게 된 거예요. 그때 이렇게 18년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주저앉은 거예요. 처음에 주저앉을 때는 중국의 군벌과 손을 잡은 거예요. 아까 장신애랑. 그러니까 일제가 그 주저앉는데 소련 입장에서는 일제랑 싸우기 싫거든. 그러니까 이 한국 독립군들을 자유시로 다 불러. 자유시 그러니까 스보보드니. 스보보드니가 그 자유시란 뜻이에요. City of Liberty. Liberty City야. Freedom City. 그 아무르 강변에. 거기에다 불러들여 놓고서 기관총 걸고 무장해제 명령 때리니까 안 하니까 현장에서 한 1,500명 쏴주겠지. 현장 학살만. 그 짓을 저질렀죠. 그리고 나서 소련은 그리고 나서 1945년 8월 9일까지 일제랑 총 한 방 제대로 겨눈 적 없어요. 일제랑 밀월 관계야. 우리가 무장투쟁이 그 시점으로 많이 무너졌죠? 사실은 그때고요. 그 동북항일연군 김일성이 날뛰었다는 거 그거는 대한민국 무장투쟁이 아니에요. 독립운동 아니에요. 그거는 코민테른이 직접 지시한 운동이에요. 국제공산주의가. 그리고 중간에 컨트롤은 누가 하냐면 중국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독립항일연군은 코민테른과 중국 공산당에 의한 만주에서의 항일운동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31년에 만주사변 일으켜서 만주 직할체제 들어가거든요. 그 소련이 일제가 만주 직할체제 들어가니까 만주에서 이제 각계각층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라 이제 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련이 그때 일제에 경고탄을 쏘지. 경고탄이 그게 동북항일연군이야. 너희 우리랑 전쟁 벌리면 그때 일제가 바깥에 대구는 소련으로 쳐들어간다 그랬어요. 중국으로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 우리랑 전쟁 벌리면 만주가 불바다 되는 거야 인마. 그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러다가 일제가 1935, 6년경부터 중국으로 쳐들어 내려가는 걸로 분위기가 잡히니까 1937년이 중일전쟁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무렵부터 동북항일연군은 소련이 딱 손을 끊죠. 그 사용해 먹었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승만 우남도 우남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어떤 외교 제가 아까 외교론이라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외교론이 아니다. 국제 현실론이다 그랬나요? 네, 국제 현실론 그다음에 전략으로는 디아스포라. 네. 그럴 때 뭐 우남 선생님의 아주 위대한 또 빛이 발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외교론이라 그러면 외교로 독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외교로 독립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런 거 믿는 사람이 자기 청춘을 때려박아서 그 사람이 몇 년 때려박았나? 중간에 여기저기 활동은 하긴 했지만 그 양반이 1914년인가 15년에 하와이 들어가죠. 45년에 나올 때까지 30년을 하와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포
재외교포 독립운동 커뮤니티를 만들자고. 교민 세력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라 잃고서 떠돌아다니더라도 정신과 문화를 유지하면 찬스가 올 때 잡는다. 근데 그 찬스는 세계사적 굴곡에서 온다는 거죠. 파도가 할 때 파도를 타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파도 타야 된다. 저는 단지 외교론이라고 했을 때 그냥 나보다 더 큰 세력을 잘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독립을 한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했는데 서핑론이야. 네, 서핑론. 실제적으로는 파도 타기. 근데 이제 어떤 의미로는 진짜 우리 국민의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다져서 그 흐름이 왔을 때 사실 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탈 수 와도 타지 못하면 사실 기회가 날아가는데 그 기회를 노리면서 그 우리 국민의 그 내실을 다지고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생각해낼 수 없는 방법이라는 지혜로운 게, 얘기죠. 네,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고 특히 한국에 맞는 얘기죠. 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 활화산 1번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가치주권 동맹론 많이 강조하시죠. 네, 가치주권 민주운동. 이제 요즘 같은 지향국가. 요즘 같은데 고민이 뭐냐면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 아니면 등거리 외교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쪽은 뭐 붙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일반론적으로는 둘 다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 어떻게 좀 같은 점이 있나요? 어떤가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소련에 붙어서 독립할래, 미국에 그렇죠. 붙어서 독립할래, 중국에 붙어서 독립할래, 가운데서 아니면 일제랑 같이 가면서 제대로 우리 지금 잘 대해주고 있잖아요. 1.5등 신민 대해주네.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는 좀 과시 받아도 우리 손자 세대쯤 가면 내선 일체돼서 별로 차이 없을 걸. 이게 상당수의 속은 사람들 혹은 현실적 이른바 소위 현실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인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남 이승만 선생의 독립 선언을 보세요. 독립 뭐하러 하냐? 나 굉장히 짓궂은 봐. 독립정신? 거기 보면 결국 요새 사람들 같이 도발적으로 글을 쓰면요. 야, 우리가 도대체 왜 독립해야 되는데? 그게 책 제목이야. 게스트를 던져버렸네? 네. 그 답은 뭐냐면 독립적 개인이 될 생각이 없다면 독립할 필요가 없다요. 야, 그 동양적인 사고로는 되게 힘든 사고 아니에요. 전혀 그 동양적 사고라기보다 어렵죠. 동양적인 사고는 전체주의고 공동체주의 거의 프로테스탄티즘, 그렇죠. 서양 개인주의, 아주 건강한 개인주의. 그렇죠, 개인주의니까. 예. 그 지금 근데 그런 사람인데 그 양반이. 근데 저는 이제 또 아까 질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잠깐만. 중립. 그래서 가치지향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치지향성을 가지는 국가가 어디야 좀 같이 갈 만한 데가. 그러니까 영국, 미국이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적 같이 갈 만한 데가. 다행히 거기가 힘도 좀 제일 세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지금도 중국도 하나의 힘이니까 우리가 중국 눈치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주류도 있잖아요. 중국을 우리가 그 반중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그러니까 중국 눈치 보고 중국 힘겨루게 하고 그거 만지는 건 외교관이나 대통령이 할 일이고 국민은 반중해야지. 아니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 야, 네가 대통령이냐? 네가 외무장관이냐? 우리가 반중을 해줘야 외무장관이 가서 저도 중국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은데요. 우리 대통령도 결국 국민이 뽑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이 저렇게 다 반중인데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면서 딜이 되는 거 아니요? 맞습니다. 국민부터 알아서 겨? 그렇죠. 이제 저는 장사 한두 번 해보나? 아니 굉장히 말씀하신 들으면서 굉장히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결국 많이 모여야지 건강한 나라가 되는구나. 그럼요. 이게 너무 하나하나인데 이거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야 되는구나. 그럼요. 이 책이 10만 권 나가야죠. 그대로. 일단 고기 사주세요. 소고기가 사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저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아까 독립정신, 개인의 자유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45년 40년 군정청에서 그 설문조사 했을 때 70%가 공산주의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네, 근데 그 지도자라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것을 운암 선생님부터 제가 이 부분에서 안 거예요. 만약에 내가 포퓰리즘이었다면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이 원하는 걸 해준다면 70%가 공산주의 원하면 가야 되는데. 아니야. 저는 네? 다르게 생각해요. 네. 저는 운암 이승만이나 네. 박정희나 희대의 파퓰리스트라고 봐요. 아 그래요?